너른 들판 한가운데 해마다 구수한 장이 익어가는 한 농장. 동네에서도 장맛 좋기로 소문난 이 댁엔 해가 갈수록 깊어지는 게 또 하나 있다. 오야차. 아이고, 우리 집에서 힘 제일 쉬지 싶어. 그치. 어이구. 아, 나봐. 나봐. 하여튼 원더우먼이야. 나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 아이고. 연약한 남편하고 사니까. 허약하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허약하게 생겼는지. 35년 세월을 무르익어 온 부부 금술이 아마도 이 댁 장맛의 비결인가 보다. 발목이 수술했는지 우리 왼쪽 발목 수술하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좀 시원찮아. 가뜩이나 아까운 남편이 4년 전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로 더 아까워졌다. 작년 가을에 여기 뒤에 밭에서 농사 지은 거예요. 선풍콩 가는 콩은 이제 청국장 해놓으면 되게 구수하고 알이 굵어서 좀 맛있고요. 대원콩은 맥주나 된장 하는데 적합한 그런 콩이에요. 콩 씻는 소리를 파도 소리다 생각하며 일한다는 갑자 씨. 바깥 풍경 보면 뭐 그림 보는 것잖아요. 벽 보면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남편 보고 이렇게 밖에 보이는 커다란 창을 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크게 내줬어요. 남 하나 잘라줘 했더니만 이렇게 잘라주네. 제 키 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해마다 콩깍지가 벗겨질라 하면 또 새로운 콩깍지가 탁 붙고 공농사지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 신랑 눈에도 콩깍지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도 우리 콩깍지 부부의 콩깍지 부부. 콩깍지 부부는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매일 아침 콩을 삶아 청국장을 띄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유, 이제 나도 많이 맛이 갔네. 가스불로 콩을 삶는 대신 장작불을 고집하는 아내를 위한 일이다. 영광새다. 어? 영광새, 김광새. 장작 패는 실력은 예전만 못해도 정훈 씨 허세만큼은 아직 죽지 않았다. 콩노라고 얘를 살살 붙여주면은 이제 바람 일으키는 거지. 이렇게. 굴뚝으로 새어나오는 연기는 콩 삶을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탄. 어머니가 걸음을 재촉하신다. 아유 매워. 마스크가 왔지? 임무교대. 정훈 씨가 불을 피워놓으면 어머니가 불 앞을 지키며 콩을 삶는다. 불 조절은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 불 조절 해가면서 얘를 푹 삶아야 되니까. 푹 삶아낸 후 뜸이 들기까지 적어도 6시간은 불 앞을 지켜야 한다. 오래 삶아야 돼. 그래야 옳게 물건이 되지. 된장도 맛있고 잘 뜨고 막 펄펄 넘지. 안 넘도록 조정해야 되고 물도 막 갖다 찌건치고 자꾸 이제 해야 돼. 콩을 이제 삶았을 때 콩이 이렇게 씹었을 때 식감이나 이렇게 그게 훨씬 더 달라요.
어머니가 콩을 삶아 주실 동안 갑자 씨는 고추장 담글 연무를 끓인다. 저 옛날에 불 못 대가 어머님한테 혼 많이 났어. 혼내려 가도 혼 못 냈어. 왜요? 내 뺄까봐. 혼내면 내 빼잖아. 35년 시집살이는 순하디 순한 맛이었는데 아우 눈물 나. 아우 매워. 매워요? 아우 매워요. 불 때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남자가 더 많이 해요. 요즘 남자들은 많이 한다 하잖아. 텔레비 보마. 근데 어머니 아들은 왜 안 해요? 하고 그만큼 하면 되지 얼마나 하라고. 그것만 하면 더 돼? 응. 식탁에 앉아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안 했는데 자꾸 세월이 바뀌잖아. 바뀌는데 살아야 돼. 아이고 이제 못 들어가 나는. 못 들어가면 되는 거야. 60평생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남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다. 봄과 함께 정훈 씨의 자유 시간도 끝이 났다. 이제 본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정훈 씨 본업은 농부다. 올해는 처음으로 대파를 심어보자 했는데 잘 묻어 그 뿌리를 잘. 자기가 그 덮는다 했잖아. 내가 듣기는 뿌리를 반듯하게 잘 두라고. 우리 농사꾼 맞나? 새 다니면서 팔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20년을 넘게 지었는데 아직도 초보 농부다. 너무 복잡해. 그 전에 당근도 지어봤지? 대실패를 해가. 당근을 캤는데 당근이 똑바로 되는 게 별로 없어. 전부 다 뭐 다리 꼬고 있고 있죠. 섹시하게 다리 꼰 당근, 세발 당근. 가격도 제대로 못 예. 받고. 뭐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 잘 안 돼. 농사는. 그래서 내가 음. 한 가지만 알았어. 이거 근데 서각이나 하고 앉았으면 내가 다 맞는 거야 내가. 이 스타일 한번 보세요. 봄생 범생. 자유의 다리. JS 미 이사단 자유의 다리 헌병대로 있어. 헌병대에서. 야 그때 멋졌지 막. 하얀 띠 들고 건정 딱 차고 하이바 딱 쓰고 이렇게 좀 거의 이러고 있잖아. 제가 솔직히 소개받을 때 군대를 가출사 나왔다 해가지고 그 약간 점수를 준 거예요. 그때 무슨 잡지도 영어 잡지를 들고 나왔는 것 같아 일부러. 아니야. 아니야 당신 무슨 책 들고 왔어 영어로 됐는 거. 타임지지. 타임지인가? 응. 내가 속았어 영어. 아니 그거 저 연출 아니라 그거 내가 정말이야 그거는 그거 내가. 읽을 줄 아나 뭐. 장발머리에 영문 잡지를 들고 다녔던 폼생폼사 정훈 씨는 지금도 농사가 영 적성에 안 맞는다. 내가 농사꾼이긴 하지만 농사 짓는 게 늘 어설퍼. 어설픈 농부는 올해 딱 식구들 먹을 만큼만 대파를 심었다. 딱 몇 평 살 만큼 심었는데 드라이브나 좀 할까? 드라이버? 알았어. 그건 내가 해주지. 그러면은 다시. 드라이브 가자더니 차 대신 트랙터에 오르는 부부.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농장 뒤로 펼쳐진 들판은 아주 오래된 둘만의 드라이브 코스다. 연애할 때 경기 타고 들판 막 달릴 때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치? 가선에 올 때 거기 경기 타고 오면 막 노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당신한테 또 반했잖아. 참 여러 가지로 아니. 맛이 갔네. 시기 좀 달려봐. 우리 둘만의 드라이브 코스. 맞지? 친오빠가 소개한 정훈 씨가 처음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갑자 씨. 그러나 고집하던 장발머리까지 싹둑 자른 정훈 씨는
끝내 갑자 씨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훈 씨가 좋아서인지 시집살이가 고된 줄도 몰랐다. 갑자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는 정훈 씨 뜻을 따라 신혼 때부터 지금껏 시부모님과 살았다. 큰건 여기 있구나. 와 맛있겠다. 어머니 뜨거워 조심해요. 여기 줄게. 엄마 가 제일 맛있지. 예? 엄마께 제일 좋아요. 저는 둘째예요. 둘째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니까 같이 살진 않겠구나 생각하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 1년이나 몇 개월 살다가 살림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일이 많으니까 대소사가 많으니까 내가 어머님 혼자 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싫어도 나가니까 안 나가는데 뭐. 어머님 나 예뻤죠? 예쁘지 뭐. 예뻤을 때 마음이 들 했지. 그런 게 이때 살았지. 진짜. 나가라 내가 그랬다. 눈 따가요. 정훈 씨네는 종갓집이다. 내가 집에 가서 맛있어. 2달에 한 번 꼴로 제사를 지내고 해마다 거르지 않고 장을 담가야 했다. 잘 물렸. 지난 세월 어머니께 물려받은 장맛이 지금은 사업 미천이 됐다. 너무 잘 됐어.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속까지 잘 무르게 골고루 두부처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잘 물러야 되는데 여기 잘 삶는다고 삶아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이 덜 삶기면 골고루 불이 안 갔다는 뜻이거든요. 아직은 시어머님보다는 조금 모자라요. 갑자 씨는 청국장과 된장, 간장 등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 예전에 이거 이렇게 싣고 가다가 이렇게 탁 뒤집어가지고 콩을 다 쏟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콩을 어머님한테 혼날까봐 몰래 썰어 담아가지고 저기 밭에 어머님 몰래 묻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아직까지 비밀입니다, 비밀. 며느리 손끝이 여물지 못해도 호된 잔소리 한 번 없으셨던 어머니. 어머니 침묵이 잔소리보다 무서워서 갑자 씨는 어머니 마음에 들고자 더 노력했고 그 덕에 손맛도 좋아졌다. 집에서 청국장을 띄울 수 있는 좋은 균이 집에서 나온다고 집에서 배웠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예. 밑에 깔고 했잖아. 예. 집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발효되는 게 훨씬 다르다고.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짚을 많이 이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어른들 말이 하도 버릴 게 없어. 전부 옳은 말이라. 이 3일 돼야 돼. 이제 하루 정도 덜 띄우면은 냄새는 좀 덜 나는데 깊은 맛이 좀 덜하고요. 그 대신 이제 실은 많이 살아있죠. 그렇고 거기서 하루를 더 띄우면은 실은 살짝 죽은 듯이 해도 이제 옛날 청국장 고유의 맛이 살아나는 거죠. 아주 옛날 꼼꼼한 냄새 나는 거.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너무 냄새 나면 싫어하거든. 아파트에서 끓이면은. 지금은 어머니가 곁에 계셔서 청국장 띄우는 마음이 든든하다. 불 아직 안 켰는데? 태아빠? 아니 불 빨리 안 켰고 뭐예요? 하고 있어. 지금 사주면 너무 늦은데. 아이고 만원이 불효령이 세네. 어머니께는 콩을 안 삶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오늘은 정훈 씨가 어머니 대신 아궁이 앞 불당번을 선다. 끓어 넘치면 안 되니까 조절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있는 분들은 잘 인내하는데 우리가 아직은 그게 잘 안 돼. 잠깐 한눈 팔고면 괜찮겠죠. 떠면 확 넘고. 센 불에 1시간 반쯤 삶다가 차츰 불을 줄여야 하는데 너무 많이 넣어. 타이밍을 놓치면 이 사달이 나고 만다. 식혀줘야 돼. 안 그러면 훅 넘어버려.
가마솥에 콩물이 눌어붙으면 청소하기가 힘들다. 혼나게 생긴 넘겼다고. 콩을 넘었어? 조금 넘어서 조금. 아 진짜. 이거 넘어서 조금 적당히. 넘은 게 아니네. 저기 한번 이거 어떻게? 이거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아유, 조금이야. 어머니 계실 때는 한 번도 안 넘겼는데 이거 몰라, 뭐야 이거. 이게? 당신 봐. 아이, 무한한 정훈 씨 그대로 주랭랑이다. 잠깐 안 보면 이런다니까. 아유. 콩은 안. 에이, 정말 콩도 다 넣어놓고. 불 조절에 실패하면 콩물만 넘치는 게 아니다. 이거 완전 생콩 같아, 생콩. 아직 금방 물에 넣는 콩 같지. 그게 어머님하고 우리의 차이, 실력 차이. 그래서 맛도 틀려요. 내가 그래서 항상 어머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정성 먹었다. 어머님 안 계실 때 콩 안 삶으려고 하다가 사실 좀 삶았거든요. 뭐 그래? 아니 조금 혹시 주문이 좀 들어가지고 태 아빠 콩물 다 넣어놨네. 에이구 그래, 어떻게 안 하고 갖다 살게요. 옳게 안 해서 그래. 맞아. 나 청소한다고 해먹었어. 아이고. 에이구 진짜 어머니 없으면 안 되겠는데 오야지 앞으로. 그래, 어머니 이제 휴가도 못 주겠어. 그래, 그렇다. 아이고 진짜. 아, 턱도 한번 더. 어머니 빈자리가 이렇게나 크다. 우리 어머니 목소리 힘이 팍팍 나네. 재밌는가 봐. 고령의 어머니를 언제까지 아궁이 앞에 모셔야 하나. 갑자 씨는 죄송할 따름이다. 때마침 농장에 들어서는 차량 한 대. 갑자 씨의 구원투수가 도착했다. 엄마. 엄마. 나왔어. 들어왔어? 저기 그쪽 방에 아빠 불려놨으니까 갖다 여놓고 빨리 가서 좀 도와줘야 돼. 오자마자 여기. 갑자 씨의 장남 태형 씨가 왔다. 경산에서 요리사를 하고 있는 큰아들인데 이제 엄마 일 도와주려고 가게 접고 오는 거야. 그게 제일 좀 마음 아파요. 저는. 경산에서 음식점을 하던 태형 씨가 귀향을 결심하고 내려온 길. 고향집에 와 숨 고를 새도 없이 인턴 농부로 첫 출근이다. 6월 하지에 캐는 감자예요. 감자, 봄 감자를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비닐 멀칭을 해서 보온을 해줘야 얘들이 한 4월 한 중하순경에 싹이 올라와요. 그때 그 작업하려고 내일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작업도 안 마쳐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농사 짓는 작업 중에 제일 힘든 게 이 작업이야. 이게 제일 잘 안 돼. 삽들고 막 군데군데 이렇게 흙 놓는 거나 좀 했지. 이제 막 농업을 하는 건 처음인데 밖에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계가 있어 별로 할 일도 없겠거니 했는데 오산이었다. 기계가 문제인지 기계를 보는 사람이 문제인지 비닐이 팽팽하게 덮이질 않는다. 야, 계속 안 맞다. 이거 봐요 지금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아서 일이 안 돼. 전문가분들은 이거 하면 그냥 쭉 나가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빠졌다가 뛰어가서 또 매년 하는 작업인데 할 때마다 이 고생이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 지금도 잘못한 거야. 전체 바람스를 맞추려니까 전체적으로. 아, 나 참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짜증이 내 그래 이게. 성격이 똑 닮은 부자지간이 어쩌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 갑자 씨 서둘러 출동한다. 이게 비닐이 마음대로
이라 이거 엄마가 할게. 밭고랑을 팽팽하게 덮어야 할 비닐이 자꾸만 들뜨는 게 문제다. 할 때마다 사람을 부르니까 맨날 짜증나니까 이게. 이거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아침에. 아빠 이제 발견했어. 비닐 이거 너무 올라가서 이게 내려와야 돼. 거의 땅에. 이거 왜 이렇게 올려놨지? 이게 거의 약간 땅에서 대일 정도로만 돼 있어야 돼. 눈썰미가 예리한 갑자 씨. 어. 정훈 씨가 아내를 애타게 찾은 이유다. 너무 높아가지고 헐거워지는 게 내려오면서 털털털털 하면서 비닐이 헐겁게 풀리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걸 진짜 못 봤네. 이렇게 지금 여기 팽팽하죠? 딱 내리고 나니까 팽팽해졌잖아요. 여기는 헐겁고. 맞는 것 같다. 어 맞아. 거기에 너무 올라가 있어. 실수. 맞아. 잘 되고 있어. 20년째 초보 딱지를 못 댄 농부. 이래서 정훈 씨 곁엔 갑자 씨가 있어야 된다. 쉬운 줄 알았어요. 10불에 넣으면 나는 줄 알고. 아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나중에 얼마나 힘들지 진짜 상상도. 귀향 첫날부터 눈앞이 아득하다. 그 사이 언제 오셨는지 어머니가 텃밭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 작년 가을에는 대차가 이게 세모 사다 숨가는 게 다 물렀어. 우리가 다 물가지고 한 개도 못 먹었어. 15,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 편히 쉬시지 이렇게 일을 하셔요. 이거 일, 노니까 이게 일도 아니라까지. 동네 아우들과 어울려 노는 중에도 마음은 계속 농장에 매여 계셨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 그래 해줄 가야 되겠어. 오늘이가 일거리가 많아요. 일이 많아서 일도 많이 하고. 90이 넘어도 모종은 늙지를 않고 올해 환갑이 되는 며느리도 마음은 아직 소녀다. 일어나 얼른. 하늘이 너무 예뻐. 다 못한단 말이야 이게. 비 오면 땅이 굳어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데 힘들어.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안에 끝장을 보려는 정훈 씨. 어설프긴 해도 끈기 있는 농부다. 만세다 만세. 내일 아침은 한결 여유로울 것 같다. 농부에겐 비 오는 날이 휴가라지만 갑자 씨는 이런 날도 쉴 수가 없다. 간장 요거는 2년 3년 되는 간장인데 되게 요 정도 상태가 되는 간장이 제일 달달하게 맛있거든요. 색깔도 좋고 이 보세요. 굉장히 맑고 깨끗하잖아요. 요거는 우리 집에서 대대로 우리 할머니 할머니 때부터 내려둔 오래된 간장이에요.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간장이고요. 아마 간장 색깔이 아까 거랑 완전하게 다를 거예요. 시간장이 끝이 나지 않도록 다시 덧장을 하고 그 덧장했는 간장이 다시 다른 데에서 그 맥이 끊기지 않게 계속 덧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0년 유지해 오는 거죠, 간장. 저 따로 살았으면 아마 어머님을 안 모시고 살았으면은 이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장맛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솜씨를 내가 배웠어. 둘째 며느리로 종가에 시집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해마다 장을 담갔던 갑자 씨. 선대부터 이어져 온 장맛으로 갑자 씨는 20년 전 장류 사업을 시작했다. 엄마가 제일 힘쓰니까 엄마가 할게.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콩과 소금 그리고 시간으로만 빚어내는 장맛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열려요. 거기 건모산 놀이공원 아래서. 그래서 내일 판매할 물건을 지금 포장하는 거예요. 직매장이 따로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직거래장터 가는 날이 대목인 셈. 그래서 포장하는 양도 평소의 2~3배가 훌쩍 넘는데 제품 계량부터 밀봉까지 모든 과정이 20년째 수작업이다. 돈 덮는 일이 제일 힘들어. 난 이게 제일 힘들어. 진짜. 보니까 실링하는 게 제일 힘들어. 능률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스티커 붙이는 거, 뚜껑 실링하는 거, 수작업으로 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아직 9세대라서 그냥 돈도 아낄 겸 이러면서 그냥 옛날식 방법을 하고 이런데.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사라지는 금액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모든 투자가 계속 막히는 거잖아. 이렇게 계속. 그렇구나. 다리미도 2만 원짜리 사가지고 쓰다가 고장나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면 나중에 이게 10만 원짜리 다리미. 10만 원짜리 다리미 샀으면 10년을 썼을 거야. 아 그래? 그럼 이참에 다리미를 바꿀까? 아니지. 다리미를 바꾸면 어떡해. 실링기를 살까? 자기 사업을 해봐서 그런지 아들에겐 확고한 경영 철학이 있다. 태영 씨는 8년 동안 일본식 주점을 경영했다. 그러나 꿈으로 가던 길목에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복병을 만나고 말았다. 15년 동안 하던 걸 그만둬야 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거. 포기해야 돼. 포기? 코로나 이런 것도 있어서 매출 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진짜 큰 맘 먹고 한번 전환하자. 완전히 진짜 한 2달 넘게 고민한 것 같아요. 계속. 20살 때부터 키워온 요리사의 꿈을 접는다는 건 태영 씨에겐 한쪽 팔을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아픈 결심이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저는 처음에는 좀 말렸어요. 저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자기 젊음을 좀 더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왔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이렇게 겪어보니까 든든해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갑자시 장맛을 이어받을 생각이긴 했다. 나는 한 잔 먹어야 난 줬어. 줬어. 무릎이 꺾인 아들을 이참에 불러들인 건 정훈 씨였다. 저도 생각에는 아직 한 5년 더 있다 왔으면 했어요. 했는데 이런 뭐 알게 모르게 이제 큰 팬데믹도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아들이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힘들어하고 빨리 오는 게 좋겠다. 오래 있기보다. 야, 자기 한 잔. 말도 안 한다. 아들과 비슷한 나이대 정훈 씨는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본 경험이 있다. 91년도에 양돈으로 들어갔다가 95년도쯤인가 뭐 그렇죠. 6년도인가 그때 또 IMF를 만났어요. 이제 막 정부 돈을 융자를 받아서 그게 막 실행을 시켜서 다 하고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될 시점에 IMF를 만난 거죠. 너무 막 힘들고 정말 바닥에서 막 헤어나오지를 못한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혹시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아들이 또 그런 고통을 겪을까 봐 그런 좀 두려움도 있었어 사실. 농사에 흥미가 없었던 정훈 씨는 부친의 과수원을 돕는 대신 돼지를 6,000두나 들여 양돈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억 대의 빚만 떠안게 된 정훈 씨. 부부는 그때 다시 없을 절망을 경험했다.
너무 큰 빚을 지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잠시 머리를 식히고 뭐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하고 가겠다. 한 4, 5일 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가 마음 졸이고 있을 때 저 편지가 왔어요. 참으로 긴 어둠 속이구나. 이 답답한 현실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고 싶은 지하 위로스의 마음이 이만큼 큰 아픔이 있구나.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들, 어쩌면 지나온 세월이 하소연하듯 아니면 원망하듯이 비겁하게도 술잔으로 자학했는가 보다. 정훈 씨 편지에 갑자 씨도 눈물로 답장을 썼다. 하늘과 같은 당신을 기다리다 지쳤어. 당신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 하나 읽어내지 못한 못난 제가 부끄럽습니다. 바닷가 어떤 작은 여관에 있는데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내 곁에만 있기만 하면 된다. 난 당신이만 있으면 세상 어떤 어려움도 해줄 수 있으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고 그냥 그림자라도 좋으니까 내가 당신 그림자만 볼 수 있도록 그 거리에만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날부터 갑자 씨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졌다. 글 좀 써네? 그걸 못 써. 글 좀 썼었어. 힘내세요. 당신의 능력을 믿는 저를 위하여. 당신 능력을 능력 믿고. 있는 사람. 맞아.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 같은 여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 알았지? 나 오래 살게 하려면 당신도 오래 살아야 돼. 그런 건 아니야. 정훈 씨만 곁에 있으면 갑자 씨는 세상 두려울 게 없다. 매듭이는 꼭. 갑자 씨의 콩깍지 사랑 정훈 씨는 진정한 능력자다.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아침. 떠날 차비를 서두른다. 오늘 비가 와서 손님 그렇게 많지 않지 싶은데 그래도 가봐야죠. 지금 많습니다. 제일 필요한 일손이 이제야 행차한다. 다 실었네? 빨리 좀 나와야지. 오늘 늦은 거네. 응? 오늘 일찍 가야 되는데. 오후 3시에 일어나요. 아침 6시까지 일하니까. 자는 시간이 아침 9시. 압박이 바뀐 거면 네, 완전 뱀파이어였는데 와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참 일하는 시간에 자야 되니까 여기 오면은 잠이 안 오는데 자꾸 자래. 잠아 죽겠는데 자꾸 일어나라 하고. 하나, 둘. 주점을 경영하는 동안 낮밤이 바뀐 생활을 했던 아들. 앉아, 나 앉아. 15년째 몸에 밴 생활 리듬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다. 일주일에 하루, 갑자 씨에겐 오늘이 유일한 외출이다. 그래도 오늘은 가장 웃는 얼굴처럼 만들어요. 너무 오래된 것들이라서 우리 아들이 화장품도 유예 기간이 있다고 막 버리라 하는데 이거는 한 8년, 7년? 아니면 제가 외출날이 잘 없으니까 잠깐 나갈 때는 그냥 뭐 로션이나 스킨 정도 바르고 이래 나가는데 이제 금요일 하루만 진하게 입술 바르고 이러니까 화장품이 딸치를 안 하네. 샘플 화장품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외출할 일이 거의 없는 갑자 씨. 양발이 빵꾸 났네. 창피해. 발가락이 나왔어. 어머, 발가락 뒤꿈치다. 난 몰라. 어떡해. 누가 보는 거 아니잖아. 그래, 딴 거 신고 올게.
먹어본다고 그래. 아이 얘는 어머 되게 크게 떨어졌네. 언제 떨어지지? 방금 에휴. 아, 그거 좀 버려. 알겠어요. 오늘 그 쓰레기통에. 자신을 돌보는 데는 참 무심한 사람이다. 아들 오늘 많이 대박 치고 와. 그래 알았어. 출근길에 물건을 사러 오는 부지런한 손님들이 있어서 갑자 씨는 되도록 일찌감치 길을 나선다.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 매주 금요일에만 열리는 직거래 장터는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들에겐 오아시스 같은 팔로다. 점심을 건너뛴 갑자 씨에게 손님이 군고구마를 주고 갔다. 달고 맛있어. 꿀이야 꿀. 전 일부러 밥은 잘 안 챙겨 먹어요. 식사하고 있는데 또 식사 중에 손님 오고 이러니까 좀 보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웬만하면 좀 참았다가 집에 가서 먹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제 모습이 좀 그랬는가? 손님들이 고구마랑 이렇게 막 갖다 주고 밥 먹은 것보다 더 배불러요. 갑자 씨는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 물도 잘 안 마시고 종일 선체로 손님을 기다린다. 그 시간 농장에 있는 정훈 씨 부자는 주문 들어온 제품을 포장하느라 분주하다. 30개? 거의 기계하고 같은 수준이지. 응? 기계하고 같은 수준이야. 기계하고 같은 수준이 잘 말하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계를 썼으니. 양돈 사업을 하다 진 빚을 갚으려고 바짝 졸라맸던 허리띠를 아직은 풀 때가 아니다. 에휴, 우리 집사람이 사느라 고생했지 뭐. 돈 잘 못 버는 남자 만나가지고 본인이 저래 생활 전선에 1번으로 나서가지고 뛰고 있으니 그런 일들은 남자들이 다른 데는 돈 버는데 내가 안 벌고 본인이 하니까 마치 내가 벌 쓰고 있는 느낌이 미안해서 그 마음이 들어요. 벌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 내가 다 못해서 내가 잘했으면은 안 그럴 텐데 마음이 불편한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벌 쓰고 있는 느낌으로 들어요. 예. 지금 손님이 뭐 있었나 계속 전화가 안 받네. 아, 내가 잠깐 저쪽에 응. 커피 사러 간다고 손님이 별로 없어. 날씨가 그래서 그렇지. 점심 뭐였어요? 점심 아직 나도 못했고. 아니, 뭐 하나 시켜서 먹지. 그래. 그 재고 상황이 어떠노? 지금 다른 거 오늘은 다 그대로 있어. 충분하네. 그럼 리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네. 그래, 알았어. 수고해. 좀 이따 갈게 내가. 네. 응. 아유, 대단하겠네. 아내분 저장을 내 색시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내 거니까. 섹시가 내 거니까 내 섹시지. 거기는 전에 보니까 내 사랑으로 해놨던데 글쎄 뭐 나를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라. 여보세요. 아니, 점심은? 정성 먹었다. 아, 뭐에다 샀어? 뭐 반찬 좀 고기도 있고 많이 넣는데 뭐. 그래요? 저녁에는 일찍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가서 밥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응. 들어갈게요. 알아서 사가자 그래. 너 먹고 나 먹고 이러지 뭐. 참 짓같다네. 마늘 맛있는 거 사가자 놓고. 어머니께 못 오는 날은 전화로라도 삼시세끼 안부를 챙기는 며느리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전화해요, 할머니. 매일 안 전화해. 죽었을까 하고 가는가 몰라. 참. 태희가 뭐 35인게 뭐 이때 살았지 한때 살았지 뭐.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하마
몇 년 같이 살았어요? 개시 있었지 뭐. 개시 있다가 그런 이제 밭에 나간다고 이제 저래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저거 장한다고 저래 시작해 나가지고 그래 나가가지고 만날 들랑거리게 아직에도 지리거들하고 그 내년 힘들어서 저도 힘들고 이래서 거기서 해머락 했어. 해머락 한지 얼마 안 돼요. 시집 온 그날부터 35년을 함께 산 둘째 며느리. 둘째 요 있잖아요. 둘째 며느리. 아들은 요 있고. 나갈 거야 안 나갔단 말이야 이것들도. 엄마 아버지 나도 못 나간다 하면 안 나갔어. 며느리 말을 하면 다 듣고 뭐 며느리 아니면 다 하도 뭐하고 그래. 기기 사다가 좀 머리 집에서 다 깎아서 할바이 먹어. 저 가다 나고 돈만 타고. 꼬장꼬장한 시아버지도 둘째 며느리에겐 솜사탕이셨다. 4년 전 99에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갑자 씨를 아들보다 믿고 의지하셨다. 어른들 그런 사람 어세 그래 어른들 그러고 안 살락하잖아. 근데 그 살락하니 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다 내가 또 오래 살고 있지. 그러니 내가 미안하지. 오래 사니까. 어머니에겐 종부로서의 고단함과 외로움까지 덜어준 딸 같은 며느리다. 날이 굳어서 그런지 손님은 일찍 끊겼지만 매상이 그리 나쁘진 않다. 언니 오늘 고마워. 전번에 시금치 잘 먹었어요. 언니랑 전국장 하나씩 잘 먹었어. 잘 먹을게. 네. 언니 잘 먹었어요. 아 있다니까 저기 있어 시금치 있는데. 언니 전번에 줬는 것도 그냥 먹었는데. 언니 알았어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가져가는 게 한 보따리 한 보따리. 한 손으로 들어도 되겠는데. 이웃 상인들 인심은 보너스. 주머니보다 마음이 더 두둑한 퇴근길이다. 오늘은 식구들과 회식을 하려고 한다. 사장님 갈비탕 2인분 2개 하고요. 육회 큰 거 하나 포장. 어머님 갈비탕 좋아하시거든. 제가 오늘 돈 버는 돈으로 우리 어머님 식사 대접하려고. 식구들을 위해 지갑을 열 때 갑자 씨는 종일 서서 일한 보람을 느낀다. 어머니 겉절기 어머님이 하셨어? 응? 이거 나물 어머님이 하셨어? 응. 나 그거 나물 무치는 하고. 에휴 맛있겠다. 어머니 육회 잡사. 어머니 좋아하는 갈비탕 저. 시원하죠? 가위 아니 있어 할머니 가위 내가. 혼자 계실 어머니를 걱정하던 며느리도 종일 찬바람 맞고 서 있을 며느리를 걱정하던 어머니도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는 저녁이다. 어머니 못 당했지. 어머님 나오니 막. 아이 많이 버려가지 않니? 많이 버렸지. 이거 찍는다 이거 찍어요. 한 장은 어머니 공살만까. 공살만은 나 떠고 됐어 낸도. 그래도 콩닥지켜 잡사 내일 할매들. 더 달라 그래. 일주일 동안 콩 삶는다고 애 잡사가지고 일당치고 너무 작지만은 그냥. 아니 자기 자꾸 마구 어디 그런 게 어딨나? 그 안에 또 딴 돈 있는 것 같은데. 하루 돈 5만 원 벌기 힘들지? 좀 줄까? 또 이제 열심히 원래부터 콩 삶아 줄 거죠? 일당 받으셨으니까 와야 돼. 일당 받아도 내 마음이라 야옥 싫으면 안 와야 돼. 알았어. 한 말씀은 그래도 아침이면 며느리 올 시간만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을 갑자 씨는 안다. 큰 녀석 어떡하는데? 주말 아침 갑자 씨가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선다. 얼마 전까지 태영 씨가 운영하던 가게에 가는 길이다.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막 마음 편한데.
조금씩 늦게 하고 싶은데 응? 엄마는 빨리빨리 하고 싶어. 조금 더 원래 내 집에 있고 싶은데 아이고, 어차피 마음 먹었는 거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건 맞는데 그냥 내려오면 평생은 아마 여기 있어야 되니까. 태영 씨는 경산에서 운영하던 가게와 살던 집을 아직 다 정리하지 못했다. 많이 바뀌었네. 오랜 꿈을 접어야만 했던 아들에게 남은 미련이 얼마나 클지 갑자 씨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랬어, 그치? 아유, 우리 아들.